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이고요. 어제 좀 일찍 잤더니 새벽 일찍 일어나게 됐네요. 아직 풀벌레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날이 아직은 좀 어두운 시간대고요. 아주 고요합니다. 네, 아주 고요한 시간이라서 보다 더 저도 집중이 잘 되는 것 같고요. 지난주 제가 올려드린 게 이제 주도주 선침의 매수 타이밍 1편이었잖아요. 이번 시간은 2편 이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18년간의 저의 주식 어떤 노하우, 어떤 이론, 이런 것들을 좀 이번 지금 장세, 현 장세 속에서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주도주의 어떤 굉장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미리 또 원리상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지금 성장주, 주도 종목들이 왜 주도주인지 이런 종목분들을 언제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시장의 이제 대폭락기 이후 대세 상승장 도래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장마감 복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짚어본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실 뭐 이것만 이해해도 정말 주도주 저가 매수하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남들은 막 공포감에 덜덜 떨고 있을 때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런 걸 용기 있게 실행할 수 있다면 정말 셀트로 인한 네이버나 뭐 삼성 SDI 같은 기업을 굉장히 저가에 매수할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번에 뭐 못 잡았다, 이 영상을 좀 늦게 봤다 하는 분들도 다음 어떤 타이밍 언젠가 또 올 거죠. 그 타이밍에서는 반드시 노려보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시장의 대폭락기 이후 대세 상승장이 왜 도래하는가? 99년도 IT 버블 이후 IMF 이후 대세 상승기가 도래했던 때 그리고 IMF 때 이후 대상승계가 도래했죠. IT 버블로 가는 그 대상승은 도래한 원리 그리고 2008년도 서프라임 사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이제 유동성이 풀리면서 대세상승기로 접어들었던 그 2년 3년 정도 되는 그 대세상승장이 도래했던 원리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원리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주식의 주인 대거 바뀌는 구간입니다. 결국 주식은 대중 투자자의 어떤 손에서 소수의 어떤 메이저 세력 큰 손들 손으로 넘어가게 된 순간 그 구간은 아마도 대중 투자자들이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그 공포가 만연해 있는 구간이 될 거예요. 그 구간 뒤로 손바뀜이 되는 거죠. 소수의 힘 있는 자의 손으로. 그러면서 이제 시세가 시장이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구간으로 되는 거죠. 그 힘 있는 자들의 손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들 입장에선 그들은 부의 재편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경쟁이 없는 기업들은 이제 도산하거나 파산하고 완전히 폭락하고 기사회생 못하는 거고 그러한 부를 일부의 기업들이 이제 독식을 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해가지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집을 하고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의 주인 대거 바뀌는 구간이 되는 거고요. 대중 투자자의 주식이 메이저로 이동하는 구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도산과 파산, 그리고 부의 재편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 어떤 업종에 한 10개 업체가 이제 있었다면 막 뭐 막 경기가 막 좋아지고 막 뭐 그런 어떤 막 버블되는 구간 속에서 막 서로 막 레드오션 되는 거죠. 여기가 막 돈 번대 돈 번대 돈 번대 해가지고 막 그 업종에 막 진입하는 업체가 막 5개, 6개, 10개 업체로 늘어났다가 이런 폭락기에 도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레버리지를 쓴 어떤 기업들 있잖아요. 부채를 과도하게 막 했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 도산하고 파산하면서 한 3개, 4개 업체로 이제 재편되는 거죠. 10개가. 그러면서 그 업체들이 실적이 급상승하는 구간으로 가면서 그 소수의 업체가 주도하는 어떤 장세가 펼쳐지면서 시장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어떤 원리예요. 결국은 기업의 원리 그리고 어떤 수급의 원리. 그래서 승자 독식의 산업구조 재편과 구조 조정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폭락기 속에서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책과 통화정책, 경기 회복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딱 맞죠. 예. 이게 항상 10년 전, 20년 전 폭락기 다음 대세 상승이 도래했던 때 발생했던 공통된 사안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있는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또 반복될 겁니다. 이 경제 메커니즘은 이 역사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V자로 막 이렇게 반등되던 시기에 야, 지표가 너무 안 좋은데 이 정상적인 거야? 비정상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보시면 V자 반등 나오는 와중 속에서 한국 제조업 경기가 2009년 이후 최악이다. PMI 지표, 이제 제조업 구매자 지표 이런 것들이 막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막 최악이다. 뭐 이런 어떤 아시아 주요 PMI도 큰 폭을 하락했다. 근데 역대급 최악 경제 지표 속에서 V자 반등 국면이 지속됐죠. 유로존도 뭐 4월 PMI 사상 최저, 기업 활동이 거의 정지다 하면서 그러면서 V자 반등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증시의 작동 원리는 결국은 선행성이에요. 주가의 과거는 필요 없는 거죠. 2009년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러면서 막 못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죠. 여전히 공포감과 실물과의 어떤 증시의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때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실업률이 뭐 14.7% 대공황 이후 최고치다 하면서 이야 참 그러니까 나스닥이 막 역사적 신고가를 냈잖아요.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갈팡질팡하는 거죠. 이제 망할 기업들의 부가 소수의 기업으로 이제 이동되면서 아마존 같은 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 증가, 역사적 신고를 낸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뭐 카카오 같은 경우, 뭐 전자상거래 쪽이 막 사상 최대 막 이익을 내고, 예? 그 영세한 업체들이 다 죽은 거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미국도 마찬가지로 영세한 자영업자들, 영세한 업체들 이런데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싹 다 망해버리고 큰 업체만 살아남아서 그 부를 싹 풀어들인 거죠. 빨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상 최대 이익. 아마존은 뭐 전년 대비 막 이익이 막 2배 뻥튀기 되고 막 이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와, 저렇게 올라가도 되나 할 정도로 올라가도 아니 이익이 따라오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이게 뭐 명분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예. 네이버가 왜 이렇게 올라가? 카카오가 왜 이렇게 올라가? 실적이 사상 최대래. 예. 셀트리온이 이번 금요일 날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발표했죠. 근데 주가는 역사적 신고가를 내지 못했죠. 예. 근데 역사적 신고가를 못 내겠어요, 이번에?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그 다음 주든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역사적 신고가인데, 아니 역사적 사상 최대 실적인데, 예. 이 여러 가지 수급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못 올랐겠지만 신고가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시차일 뿐이지. 예.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V자 반등이 급하게 나온 이유를 이제 보면요. 과거와 달리 동학개미 운동이라 불리면서 대규모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저점에서 유입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이저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보다 서둘러서 이제 사야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막 저기 지금 또 대기하고 있는 개인 고객 예탁금이 얼마입니까? 50조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사겠다는 거기 때문에 떨어뜨릴 수가 없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떨어져도 잠깐 하루 이틀 떨어지고 다시 팍 올라오죠. 몇 월 달이었나? 5월인가 6월인가 그랬잖아요. 6월 달이었나? 그렇죠. 코스닥 지수가 하루에 막 7%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하루밖에 그렇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 한 달 동안 그렇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게 다 매집하기 위해서 폭락을 시킨 거거든요, 사실은. 그때도 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에 이제 메이저 세력들도 이런 개미들의 어떤 그 동학개미 운동 이런 것들 때문에 바닥권에서 더 빨리 사야 돼요, 자기들도.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제 투매 물량 매집과 함께 공매도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바로 지체 없이 끌어올리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추후
추세를 만들면서 이제 외국인이 추세를 만들게 될 것 같고요. 기관이 추세를 강화시켜주는 어떤 수급들을 만들어낼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 그리고 저점에서 탄 개인 투자자들이 팔지 않으면, 팔고 이제 뭐, 현금 확보하고 이제 뭐 이 정도 벌었으면 됐지, 이런 사람들은 향후에 다가올 거대한 상승 파동을 먹지 못하겠죠. 예. 지금 장은요, 바이앤홀드 전략이에요. 지금 들고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대대상승장이니까. 대대상승장은 꾹 쥐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나 50% 먹었는데, 2배 먹었는데, 그거 이제 적게 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돈은 결국은 감각적으로 움직입니다. 예, 미리 움직여요. 아주 모든 상품 대비해서 돈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거고요. 돈은 감각적으로 움직인다. 코로나로 인해 짧은 폭락기 이후 메이저의 주도 업종 선택은 실적이 급증하고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턴어라운드 종목 업종에 집중돼 있다. 이번에 이제 배터리 관련 주들도 턴어라운드죠. 배터리 부문이 LG와 비롯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업들 뭐 테슬라도 이제 작년 말부터 턴어라운드 했고, 파나소닉 이런 기업들도, 글로벌 이제 배터리 업체들도 턴어라운드 했거든요. 배터리 부문에서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기에서 투자 회수기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 실적이 급증하죠. 역시나 이제 투자기에서 회수기에 접어드는 실적이 폭발하는 어떤 시기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올해 도래하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더 가팔라진 거죠. 언택트 생활에. 그리고 영세한 업체들이 죽으면서 부를 독식하게 된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이제 기업 개선이, 실적 개선이 2020년 전망되는 와중에 2차 전지 업체들의 배터리 부문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모습과 더불어서 바이오 시밀러 부문도 사상 최대 이익 증가가 예상되어 있다. 예, 창문 닫아버렸네요. 아니, 새벽에 왜 매미가 이렇게 울어요? 하여튼 그 플랫폼 기업 실적 개선이요, 올해 좀 전망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2차 전지 업체들도 작년 말부터 이제 글로벌 업체들부터 해서 배터리 부분이 이제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를 주가를 보더라도 작년 말부터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한 4만 원대부터 지금 10만 원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부문도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이 예상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더 셀트론 같은 경우는, 예, 더 실적이 가팔라졌어요. 더 재고를 확보하려는 그런 어떤 흐름들, 미국의 이제 그 트룩시마 쪽, 예,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그 분위기가 더 호전됐고,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램시마 SC 같은 것도 이제 매출이 올라오게 될 거고, 코로나 부분의 모멘텀도 굉장히 강력했던 거죠.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글로벌 대비해서도 가장 빠른 축에 속하는,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축에 속하는 흐름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까지 겹치면서 셀트론 그룹주도, 예, 주도 업종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또 이제 주가도 이제 셀트론 같은 경우는 역사적 신고가,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예,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더 폭증하고 있다는 거, 이 세 업종 자체가 그래서 주도 업종이라는 거죠. 결국 실적입니다. 예, 실적. 그동안 과거에도 대세 상승장이 펼쳐졌을 때는 실적 호전되고 실적이 선도하는 그런 업종의 대표 주자가 결국은 주도주로 나섰어요. 예, 차화정 섹터도 마찬가지였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주도주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고, 뭐 주도주가 고점을 찍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실적이 꺾이기 시작했거나 실적 성장이 둔화됐다는 건데, 실적 성장이 이제 지금 막 수십 %씩 분기 단위로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뭐 1, 20% 증가하는 정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주가가 꺾일 수 있는 포인트인데, 전혀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작되는 흐름이잖아요. 실적 증가도.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고점이다. 이거는 사실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시장을 지배하는 이슈는 상당 기간 코로나 정점 이신할 때까지 역시나 이제 코로나 이벤트, 코로나 모멘텀이 될 거고요. 이와 관련한 제약바이오주들이 시장을 압도하는 시세를 내는 모습은 일부 큰 손들의 당연한 선택입니다. 예. 일부 큰 손들이 뭐 신풍제약 이런 것들 끌어올린 거 과거에도 이제 그 시장의 대세 상승기의 어떤 지배하는 이슈, 모멘텀 그걸 가지고서 끌어올렸고요. 우리 10년 전만 보더라도 2008년도 유가 급등 때문에 막 뭐 중국이 막 전 세계 원자재 끌어당기면서 완전히 유가 급등이 됐었잖아요. 100불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녹색 성장, 뭐 자전거 테마 막 폭증하고 막 삼천리 자전거. 예. 그리고 이제 자원개발 업체들 해외 나가가지고 뭐 유정 캐고 하는 업체들 막 주가가 막 폭증했었어요. 그러니까 테마주죠. 예. 그러니까 큰 손들 같은 거 저런 것들 세력들이 끌어올렸고요. 풍력 관련주들도 그때 막 굉장히 폭증했었어요. 막 현진 소재, 태웅 막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큰 손들의 선택이 뭐 코로나 이제 치료제, 백신, 뭐 진단키트 만드는 기업들을 선택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요. 정말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다음에 다른 옷을 가지고서 그때는 뭐 다른 또 어떤 악재가 터지면서 시장이 폭락하고 또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겠죠. 그러면 이런 원리를 꼭 떠올려 보시고 실행을 하십시오. 그러면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의 거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성장 주도 업종은요, 쉴 때 주목을 해야 됩니다. 쉴 때, 그리고 이런 폭락기일 때. 아셨죠? 그래서 2차전지 바이오, 그리고 5G, 플랫폼, 고성장 업종이 바로 이런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확실한 성장을 하는 쪽이니까. 확실한 성장은 저는 매출액을 좀 주목해서 보거든요. 매출액이 매년 계속 증가하는 업종의 대표 주자들이 결국은 쉬고 있거나 폭락기 때문에 동반해서 같이 폭락하거나 이런 업종 대표주들 바이오, 5G, 플랫폼 이게 뭐 성장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고성장 업종은 계속 주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성장 업종이 1, 2년 정도 쉬는 것을 계속 주시하다가 타이밍을 딱 봐야 됩니다. 그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역배열 마무리 짓는 모습 플러스 시장이 강세장으로 도래할 때 이런 것들이 주도주로 나서면서 폭발적인 시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역배열이 마무리 짓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역배열이라는 게 어떤 뭔지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고성장 종목들이 쉴 때가 어떤 구간이냐? 제가 이제 셀트론입니다. 이건 종목이 종목들 주봉 차트, 주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셀트론이 2017년도, 2018년도 초 이렇게 폭증을 했잖아요. 폭등. 그 뒤로 매출액이 역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올라오진 못했지만 뭐 거기 이제 뭐 일시적인 이유였던 거고 2년 정도 보시면 여기 쉬었어요. 역별로.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제 저점대를 다지고 이제 완전히 풍향이 바뀐 어떤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구간 속에서 타이밍들 노려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제 고성장 주도, 고성장 업종의 주도주들도 쉬는 구간이 있어요. 쉬는 구간에 뭐 성장이 끝났다는 뭐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근거가 있으면 뭐 사실 뭐 제껴야겠지만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주가가 단지 이런 어떤 쉬고 역별 하락 흐름을 보인다면 저는 타이밍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업종 종목군이 다시 성장이 부각되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주인공으로 떠오를 때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폭발적인 시세를 이게 다시 이렇게 갈 수 있어? 이런 정도의 시세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도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지난 2년 동안 옆으로 기었단 말이에요. 보시면. 근데 매출은 계속 성장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지금 도래하죠, 다시.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부분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랬어요.
주봉 차트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계속 성장하고 글로벌적으로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웹툰 서비스 같은 게 막 글로벌로 퍼지면서 확장되는 구간이었는데 이익이 거기에 못 따라오고 있었어요. 매출액은 증가하나 이익이 못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익까지 점증하는 구간대로 접어들면서 코로나 터지고 더 확장되는 국면으로 가면서 시세가 터지기 시작하죠.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쉬었어요. 이런 업종과 종목을 유심히 관찰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DB하이텍. DB하이텍도 마찬가지로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지만 이 기업의 어떤 주목도는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4차 산업의 그 부품, 반도체를 이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언젠간 이 기업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매출과 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주가만 이랬지. 그래서 DB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실적 보면요. 이게 연간 실적입니다. 연간 실적 2016년부터 올해 예상치까지 나온 거고요. 매출액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은 계속 올라가죠. 2017년도에 약간 역성장하긴 했지만 그대로 다시 꾸준히 작년부터 도래하는 흐름을 보였죠. 이거는 DB하이텍은 매출액이 오히려 떨어졌구나. 근데 어차피 이 종목은 이제 그 4차 산업의 이제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시대 정신에 부합했고 이게 일시적인 요인이었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 보시면 매출액이 2016년도 4조 원, 2017년도 4조 6천억, 2018년도 5조 5천억, 작년 6조 5천억. 매출은 계속 늘어나죠. 근데 영업이익이 떨어졌죠. 올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요. 매출액도 거의 1조 원 수준 늘어나고요. 그만큼 지금 고성장하는데 그동안 이제 약간 투자기였단 말이에요. 이번에 뭐 야후 재팬까지 인수하고 합병하고 같이 뭐 플랫폼 확장시키고 글로벌적으로 이런 것들이 결국 투자기였고 이익까지 같이 다시 늘어나는 시기로 도래하는 거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매출은 계속 늘어나요. 2016년도 1조 4천억, 1조 9천억, 2조 4천억, 작년엔 3조, 올해는 3조 9천억. 이익도 이제 따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하잖아요. 계속 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 2016년 6,700억에서 2017년 9,400억. 이때는 영업이익이 뭐 대단했죠. 그리고 2018년도 9,800억으로 예상치보다 좀 떨어졌지만 작년에 1조 1천억 그리고 올해는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1조 6천억인데 상반기에 8천억 내는데 지금 뭐 하반기에 2조 가까이 되겠죠. 당연히 2조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요거 예상치보다는 훨씬 넘길 것 같아요. 이익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계속 하고 있던 종목이 쉬고 있었던 SDI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 5조, 2017년도 6조 3천억, 2018년도 9조 1천억, 2019년도 10조. 올해도 증가하죠. 증가하는데 실적은 증가하고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는데 주가는 옆으로 긴다. 하락하고 있다. 쉬고 있는 거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결국 언젠간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 정신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펼치고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10년, 20년 내다보고 하는 사업들이고, 지금 뭐 고성장, 글로벌적인 고성장의 수혜를 받고, 전부 다 수출 기업이잖아요. 뭐 카카오는 약간은 아직은 내수 기업일 수밖에 없는 거긴 하지만, 네이버는 이미 이제 그 해외에서도 매출 상당히 많이 내는 기업이고, 그렇죠? 여기서 보면 내수는 뭐 카카오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플랫폼 기업 중에서도 네이버를 선호했던 거예요. 글로벌적인 확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LG화학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죠. 일진 머티리얼즈, 2차 전지제 소재 업체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 3,900억에서 작년도 5,500억, 올해는 6,400억. 계속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인데 주가만 좀 쉬었다. 2년 정도 매수 적기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주식 약간 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요 개념이 잘 안 서신 분들, 이동평균선, 역배열, 정배열 요 부분 잘 모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 좀 넣었고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의 주가를 평균한 값을 차례로 연결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추세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5일 이동평균선, 5일 동안에 이제 평균 주가를 이제 나타낸 선이에요. 연결한. 그러니까 최근 5일 동안 주가가 어떤 흐름이었다는 것을 딱 알 수 있는 거고, 5일선 위에 있으면 최근 5일 평균 주가보다 높은 위치니까 와 최근에 주가가 세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5일선 밑에 주가가 현재 주가가 형성되어 있으면 최근 5일 동안 주가 대비해서 좀 떨어져 있네? 뭐 이유가 있나? 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을 하면 뭐 5일선, 10일선, 뭐 20일선 정도까지를 약간 좀 단기적인 이동 평균선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중기 이동 평균선은 한 60일, 120일. 이게 이제 거래일수 기준이기 때문에 60일선은 한 달에 20일이 거래일이니까 3달 평균이죠. 요거는 한 달 평균. 그리고 120일은 1, 60일. 이제 6개월 평균이죠. 그래서 60일, 120일 정도를 중기 이평선이라고 얘기하고요. 뭐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제 50, 21선 정도를 단기 이평선 정도 이제 개념을 잡아요. 그리고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은 240일, 480일 이 정도를 좀 바라보고 있고, 240일은 1년 평균, 480일은 2년 평균 이동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차트에 이렇게 요 이제 7개 이동 평균선을 설정을 해놓고 이제 추세를 좀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셀드론 주가를 보면요, 단기 이동 평균선 50, 20. 여기 좀 제가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무지개로 이렇게 이동 평균선을 했거든요. 빨간색이 이제 가장 장기예요. 빨, 주, 빨, 노랑이 없구나. 하여튼 단기가 이제 5, 10, 20에 이제 여기 있고요. 중기가 60, 20, 60, 120 여기 있죠. 녹색하고 여기 분홍색. 그리고 장기 이동 평균선 241, 480은 여기 밑에 있죠. 그래서 장기 이평선이 밑에 있고, 중기 이평선이 중간에 있고, 단기 이평선이 맨 위에 있는, 이걸 정배열이라고 부르는데요. 왜냐면 장기 가격이 맨 아래에 있고 최근의 가격들이 위에 있다는 건 최근의 가격들이 세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정배열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들 자세히 한번 좀 볼게요. 정배열은 단기 이동 평균이 중장기 이동 평균 위에 위치하는 이제 플로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어떤 개념. 그래서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일 때, 최근 주가가 이제 과거 주가 대비 올라 있기 때문에 정배열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배열로 돌아서려는 어떤 초기 지점을 잡는 게 주가의 타이밍을 잡는데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큰 그림 하에서 보면 고성장주들이 오랜 기간 조정을 받고 방향이 바뀌는,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폭락기를 거치고 바로 이제 대세 상승기로 접어드는 그 정배열 초기 구간, 그때 이제 주식을 잡는 게 최적기였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 추세일 때 최근 주가가 과거 주가 대비 올라 있기 때문에 정배열 상태가 되고요. 반대로 이제 역배열은 단기 이동 평균이 중장기 이동 평균 아래 위치하는 이제 플로우 개념이에요. 주가가 이제 하락 추세일 때는 최근 주가가 과거 주가 대비해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역배열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요걸 이제 그래프로 이제 보면요.
정배열은 이런 거죠. 빨주, 노초, 파, 남포. 예,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했죠.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빨간색 쪽 부분이 이제 중장기, 그리고 빨주, 노초, 파, 남보 위에는 단기. 그래서 최근에 주가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이게 정배열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배열 상태에서 주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는 게 단기 투자를 하거나 스윙 투자를 할 때도 핵심이에요. 정배열 상태로 돌아선 상황에서 뭐 첫 번째 이렇게 이평선, 이빌선에 붙어버리는 구간에서 잡아서 이격이 벌어지면서 올라올 때 매도하는 게 저의 어떤 스윙 투자의 어떤 포인트고요. 스윙 투자는 뭐 한 20-30% 수익 나면 만족하면서 팔아요, 보통. 예. 중장기는 이제 쭉 끌고 가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역배열은 절대 이제 단타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납주 매매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선호하지 않고요. 요 보시면 빨주, 노초, 파남보, 예. 중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들이 아래로 뻗어간다는 것은 추세가 하락 추세라는 거고, 이걸 역배열이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문제 있거나 사양 산업이거나 실적이 둔화되거나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려고 하는 지점에서 만약 갖고 있던 빨리 팔아야겠죠. 손실 보고 있어도 빨리 팔아야겠죠. 이런 것들은. 아셨죠? 그래서 이제 지수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런 점들이 핵심이에요. 최근에 만들어진 게 이 변곡점이거든요. 변곡점이라는 게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점을 찍었다가 하락으로 빠질 때도 변곡점일 거고, 하락했다가 상승으로 돌아서는 것도 변곡점일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지점이 10년 만에 온 변곡점, 최대의 변곡점이고 최대의 기회가 될 것이다. 확신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과 이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판단했던 원리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저보다 더 나은 강의를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 박사가 생각하는 원리, 주식에 대한 어떤 철학과 18년간 쌓았던 경험적인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곡점 뒤에 회복되는 걸 넘어서서 지금은 대세 상승기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건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일간 차트고요. 일간 차트 최대 고점이 여기 있죠? 여기 2607포인트. 그러니까 요 18년도 찍혔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들었던 요 고점대를 지금 뻗어가고 있는 거죠. 돌파하려고. 그래서 이런 변곡점을 항상 노려야 됩니다. 지수든 종목이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때 이제 지금 변곡점이 만들어진 거고요. 2018년도 이때 이제 바이오주들이 만들어졌죠. 코스닥 지수 고점을. 이때를 향해서 가팔리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 돌파는 저는 100% 확신합니다. 100% 확신하고 이걸 돌파를 만들어줄 종목들을 여러분과 계속적으로 분석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명분이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 주도주 명분. 강세장이 도래함을 알게 됐을 때 빠르게 주도주, 실적이 급상승하는 고성장주. 아까 짚어봤던 매출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시대 정신에 부합되는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도주, 핵심주면서 트렌드한 메가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쉬고 있었는데 강세장이 도래했다. 시장이 강세장으로 돌아섰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사시키는 거죠. 아셨죠? 많이 빠져 있는 걸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조정받고 있는 것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업종이 실적 성장을 타 업종 대비해서 압도할지, 강세장 도래 속에서 강력한 성장 모멘텀 업종이 뭔지, 해당 업종 안에서 대장주가 뭔지, 대형주, 중형주 뭔지.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주에 좀 집중을 했고요. 바이오주가 이제 주가 올려치는 퍼포먼스가 가장 세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K바이오가 시장을 압도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는 100%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뭐 2차 전지나 뭐 언택트 기반의 이제 플랫폼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몇 종목을 들고 있긴 한데 비중 자체는 이제 바이오 쪽에 굉장히 편중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거대한 유동성,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정도, 10년 전에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고 나서 풀었던 각국 정부의 유동성을 넘어서는 이 거대한 유동성이 결국은 주시장으로 지금 흘러들어오고 있고요.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실적 성장을 이루는 몇 개의 업종과 몇 개의 주도주의 지속적인 상승을 계속 만들어낼 겁니다. 그 끝이 언젠가는 나타나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그 끝의 모습들이 보이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들을 공유할 거고요. 또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의가 이 주도주 선침의 매수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매도 타이밍도 강의를 만들겠죠. 그래서 그때쯤 제가 고점의 신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또 원리상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성장주와 비성장주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펀더멘털적인 어떤 이 트렌드적인 면에서 뭐 전기차가 뭐 2차 뭐 언택트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뭐 알겠는데 그것들을 좀 구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펀더멘털적인 내용들은 제가 여러 번 많이 짚어드렸고 뭐 수학 체증 법칙 이런 것들 제가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하지만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은 좀 기술적인 포인트를 가지고서 뭐 종목들 업종별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래서 뭘 피해야 되고 뭘 우리가 사야 되는지 그걸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제 뭐 건설업종 대표 주자입니다. 뭐 대우건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2006년도, 7년도, 8년도 이때 이제 정말 대세 상승기의 주도주 역할을 했거든요. 그때 인프라 개발의 어떤 특수를 이뤘죠. 중국을 대표해서 또 유가 급등에 따라서 중동 지역에 이제 어마어마한 수주를 따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뭐 지금 유가도 뭐 마이너스까지 갔었고, 이게 유가의 시대가 지난 거죠. 결국 에너지가 패러다임이 바뀐 거고, 또 이제 이 건설 쪽에 대한 어떤 이 업종에 대한 트렌드도 이제는 뭐 성장 업종이라는 프레임을 줄 수 없는 역별이죠.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역별이 고성장주들은 1년 정도 역별로 보이면서 이제 다시 조정을 마무리 짓고 상승한단 말이에요. 대세 상승기로. 근데 이거는 보시면 성장 엔진이 꺼졌다는 거예요. 1년, 12년을 지금 역배열로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은 나오면 반등 정도 나오지.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보면 퍼나 PBR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치 투자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막 너무 싸다 막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데 저는 쳐다도 안 봅니다. 시대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요. 먹어봤자 상승은 제한돼 있어요. 상승은 제한돼 있고 이 명분이 약하죠. 시장의 수급을 빨아들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높게 쳐줄 수도 없고 저는 이런 건 안 봐요. 이건 비성장주로 저는 구분합니다. 비성장주. 성장주를 찾아서 성장주 업종에서 대표 주자를 조정받을 때 사면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걸로 벌었다고 해가지고 그 관점과 그 철학을 지금 가지고서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거에 수십억, 수백억 벌었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에서는 돈을 벌 수 없을 거예요. 주식시장은 유기물이거든요.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항상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고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거기에 올라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왕도도 없고 영원한 승자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걸 이해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바로 승자입니다. 그래서 LD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LCD, 이제 OLED, 대형 OLED 만들기도 하지만 이 LCD 쪽의 매출 비중과 이게 이제 점유율이 높은 거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 그러게 되니까
LCD가 중국에 완전 넘어가면서 보십시오. 완전히 역별로 꺾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지금 역별이에요. 이거는 성장이 끝났다는 거죠. 예. OLED, 대형 OLED 쪽으로 이제 이익이 나야 되는데 이익도 안 나. 이익이 나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LCD 쪽을 완전 다 버려버리고 OLED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이 기업은 제가 볼 땐 투자 매력이 없어요. 반면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을 높이고 이제 투자를 집중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어떤 궤적을 그리죠. IT 종목 중에서도.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보면 계속 10년 동안 역별이 아니죠. 예. 이 기업이 LCD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쪽은 계속 사업을 축소시켜요. 팔아버리고 중국에 막 그 사업 부분을. OLED, 중소형 OLED,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여러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OLED를 계속 늘리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부분을, 2차 전지 부분을 계속 키워요. 그러니까 성장 쪽으로 프레임을 달아버린 거고, 주가의 궤적도 이미 2016년부터 정배열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정배열 상 위에서 조정을 받고,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완전히 다시 급상승하죠. 이런 게 주도 업종이고 이런 게 쉴 때 들어가는 거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배열이죠? 역배열 아니죠? 예. 정배열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구간 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시장의 주인공으로 올라서기 시작하죠. 언젠가는. 카카오도 이제 같은 개념이죠. 예. 역별로 쭉 밀리거나 뭐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봤던 뭐 건설업종의 뭐 그런 종목이 아니잖아요. 흐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적 확인하고 그리고 타이밍 확인하면서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거죠. 현대차. 최근에 좀 경기 민감 섹터 종목인데 내연기관 위주의 매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데 저는 쳐다도 안 봅니다. 네, 쳐다도 안 봐요. 이 종목이 이제 차화정 섹터 이제 주도주였는데요. 그 뒤로 보시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2014년부터 6, 7년째 계속 역별입니다. 내연기관의 시대는 갔다. 예. 2차 전지, 전기차, 예. 수소차 쪽으로 이제 키우긴 하는데 아직은 그쪽이 매출과 이익이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프레임을 달면서 성장이라는 쪽으로 무게추를 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저는 현대차는 당분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올라왔다고 안 봅니다. 절대. 주가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역별이잖아요. 완전히 역별. 그리고 증권주입니다. 증권주도 이제 대표적으로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지표가 굉장히 싼 업종인데요. 이거 보시면 지금 10년 동안 역별이에요. 이익은 괜찮아요. 근데 이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할 수 없는 산업이죠. 성장을 할 수 없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오더라도 이 정도 올라오는 반등 정도지 이 업종 자체가 업종의 대표주잖아요. 이런 역배열을 10년 동안 했다는 거는 가망 없다는 거죠.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고 주도 업종으로 올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뭐 증시 좋아진다고 반짝 뭐 약간 단기적인 수급은 붙어서 올라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절대 주도 업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상점 벽해가 뭔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뭐 모건 스탠리, 뭐 글로벌적인 어떤 뭐 UBS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기업들처럼 되지 않는다면 저는 바뀔 수 없다고 봐요. 삼성증권도 역시나 보시면 역별이죠. 10년 동안 역별이에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올라온다면 반등이죠. 이런 반등 났다 꺼져, 반등 났다 꺼지고.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 LG화학, 셀트리온 이런 거랑 다르죠.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역별입니다. 올라와봤자 반등이에요. 얼마나 벌 수 있겠습니까 이걸로. 삼성전자는 다르죠. 정별이죠. 그렇지만 이번 시장의 주도주는 아니겠지만 이거는 영원한 성장주예요. 성장주. 이게 역별로 확 꺾이지 않는다면. 근데 꺾이기 쉽지 않을까요?
지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지금 키우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결국은 장기적인 성장주로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번 강세장에서 주도주는 아닐 수 있지만 보시면 주가 궤적 자체가 정배열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뭐 5년, 10년 내다보고 투자한 사람이라면 저는 박수 쳐주고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아까 막 사양 업종, 막 포스코, 막 건설 업종 이런 거 많이 빠졌다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정배열이죠. 예. 성장 산업이에요. 어차피 4차 산업의 소재인 반도체를 공급하기 때문에 반도체 디램이 뭐 사이클상 지금 약간 좀 침체되어 있긴 하지만 다시 또 호황을 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저는 조정기에 조정기에 좋은 어떤 지점을 잡아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DB하이텍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 이후로 정배열이죠. 그리고 조정받았고 다시 올라가고 그렇죠? 뭐 주구장창 10년 동안 역별로 쭉 밀린 게 아니죠. 그럼 이 종목은 그런 사양 업종이라든지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는 주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거죠. 사업을 하는 분야도 이제 그런 분야고 KMW 마찬가지입니다. 5G 그동안은 이제 굉장히 사이클을 탔죠. 투자기 뭐 굉장히 정책이 투자기 정책이 그러다가 이번에 5G로 완전히 시대의 주도주가 됐죠. 폭발적인 실적 성장과 함께 아직까지 성장 엔진 꺼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4차 산업이 이제 태동하는데 NC소프트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주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역별로 빠진 것도 아니고 이해되시죠? 근데 한화생명 보십시오. 야 이게 뭡니까? 이건 투자하면 안 되죠. 초저금리 상황에서 보험업종의 실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고 이런 것들 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당 수익률, 주가가 막 반토막 나는데 배당 수익률 3, 4% 주는 게 뭔 소용이겠습니까? KT 10년 동안 주가, 10 몇 년 동안 주가가 역별입니다. 올라오면 반등이지 이거는 사서는 안 되는 종목이죠. 저는 접근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한국전력 이거는 조금 독특하게 이때 좀 올랐어요. 근데 저는 지금 투자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한국전력 성장주입니까? 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뭐 셀트리온 대비해서 기술적이든 뭐 여러 가지 매출이든 이익이든 열의에 있긴 하지만 산업 자체에 속하는 부분은 성장 업종에 있죠. 전 세계 CM 업체들이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밸류적으로도 올라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성장 업종의 대표 주자고요. 그리고 정별로 돌아서는 흐름이죠. 역별로 한 1년 정도 있다가 돌아섰죠. 그럼 이것도 역시나 시대 정신에 부합되는 업종과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별이죠. 중장기 이평선 정별 조정 다시 재상승 역대급 실적 어떤 걸 보더라도 뭐 시대 정신에 부합되는 아주 대표 주자일 수밖에 없죠. 글로벌 기업 아마존 이야 정별이죠. 투자 대상이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큰 조정을 받았을 때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확신 원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스마트 리포트에서 집어봤던 중국의 CDMO, CMO 1위 업체 야오밍바이오 정별이죠. 장기 상승 국면으로 가는 흐름이에요. 이 격도 뭐 지금 밸류에이션 치면 퍼가 100배가 넘습니다. 네, 이런 고성장 업종의 대표 주자를 가지고서 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좀 답답해요. 야오밍바이오 막 100배? 그걸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답답하다 생각해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무슨 소용입니까?
연평균 계속 성장하는데, 고성장하는데. 애플 역시나 이제 고성장주의 대표주자죠. 정배열이죠. 예, 정배열이니까 이런 것들이 조정받을 때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죠.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 G, 예, 가전 제품이죠. 예, 미국의 투자 대상이 아니겠죠. 완전히 역별이죠. 올라오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저항받고 떨어지는. 포드, 내연기관 대표주자죠. 10년 가까이 지금 역별입니다. 올라와봤자 그냥 반등이에요, 반등. 그러니까 비성장주죠. 예. 성장주, 비성장주를 비교하는 겁니다. 국내 업체, 글로벌 업체 보면서. 엑슨모빌, 뭐 대표적인 석유화학 업체죠. 정유주죠. 역별이죠. 예. 투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머크, 키트로다로 대변되는 면역항암제 업체, 항암제 업체, 글로벌 이제 빅팜이죠. 어떻습니까? 정별이죠. 이런 기업이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거죠. 성장주죠. 예. 스타벅스, 성장주죠. 이거는 저도 자주 이용하고, 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스타벅스입니다. 고성장하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종목이면서도 성장하는 주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이제 꺾였지만 살아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배열이죠? 페이스북 정배열이죠? 네. 텐센트,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대표 플랫폼 기업 정배열이죠. 고성장하고 있죠. 시대정신에 부합하죠. 알파벳,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이 유튜브 주인입니다. 예, 구글 검색 엔진의 대표주자 정배열이죠. 정배열이 조정받을 때 들어가면 되죠. 시대 정신에 부합되죠. 실적 계속 증가하죠. 알리바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성장주, 시대정신 부합하죠. 정배열이죠. 차이나 모바일, 역배열이죠. 투자해야겠습니까? 밸류 너무 싼데? 안 되죠. 안 됩니다. 항서제약, 중국의 대표 제약회사. 어떻습니까? 주가? 정배열이죠. 성장주죠. 시대정신 부합하죠. 중국 바이오 산업. 제가 중국 바이오 산업을 굉장히 주목하잖아요. 그래서 항서제약은 이제 뭐 항서제약도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 보여드린 야오밍 바이오를 더 선호합니다. 이제 정배열과 역배열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 국내 기업들 보니까 이제 성장주, 비성장주 좀 구분이 가시죠. 네. 그래서 2부는 요 정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세 상승 전환 시 빠르게 주도 업종 잡는 법에서 타이밍, 그리고 구체적인 종목들,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신 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